자, 이번 시간에는 매트 알파 개념을 이용해서 글씨가 써지는 예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써지는 방법은 패스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루마 알파매트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텍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쳐졌을 때 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루마 매트 알파매트 기술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 솔리드 만듭니다. 자, 검정색에서 패스를 이용해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패스는 이렇게 메꾸면은 마스크라는 개념이 되죠. 뒤를 뚫어버리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열려있는 곡선을 만들게 되면 이 마스크는 패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패스를 맞춰서 선을 그려주게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에 보면 스트로크, 자, 이렇게 지금 선이 그려졌는데요. 이 선은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그리고 스타트 앤 엔드 값이 있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엔드 값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약 1초가 지나서 놓게 되면 이와 같이 1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흐르게 하려면 뒷부분을 또 셋을 하고 스타트 값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스트로크의 기능은 아주 간단한데요. 스페이싱이라고 거리를 높여보면 점선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결국 이 점선의 두께인데요. 자연스럽게 점선이 연결되면은 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하죠.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와 같은 글씨가 있는데 위에 흰색과 까만색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루마 매트를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만. 자, 이러한 원리로 패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글자가 어쨌든 좀 써지는 형태는 구색은 갖출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원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기능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굳이 루마 매트를 쓰지 않고 지금과 같이 텍스트가 그려지는 효과를 쓰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 위에서 직접 그려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이펙트 스트로크, 브러쉬 사이즈를 굵게 해서 스타트 엔드 값을 조절해 보죠. 이렇게 글자가 그려지게 만들었는데요. 밑에 보면 페인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오리지널 이미지 위에 그려지는 것 on transparent, 그러면 원래 그림이 투명해지고 지금 그린 스트로크만 남는 거고, 자, 이게 바로 반대의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로크에 맞춰서 글자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마치 이걸 알파로 쓰는 거죠. 이 옵션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글씨체 자체가 필기체에 좋지 않은 글씨체입니다.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바꿀 때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를 누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다양한 폰트들을 빨리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흘림체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스트라이라는 글씨체군요. 브러쉬를 그려보겠습니다. 애니메이트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찍은 다음에 여기서 곡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춰서 폰트를 다 찍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컨버트 버텍스 툴인데요.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만한 곳은 다 바꿔 놓겠습니다.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언제라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작업하는 의미에서 디테일보다는 속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점을 지나갔는데요. 점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Vertex 툴이라고 있습니다. 점은 마지막에 찍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버텍스에서 마지막에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연결해서 계속 찍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펙트, 제너레이트, 스트로크, 브러쉬 사이즈를 굵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졌을 때 무한정 두꺼워지면 옆에 스트로크에 영향을 받겠죠. 자, 이거는 이제 옆에 약간 번지는 정도인데요. 언제라도 패스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다 덮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잘못된 버텍스는 방금처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깨끗하게 그릴 수는 있는 반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엔드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줘보죠. 그리고 오리지널 이미지, 이렇게 하면 글자가 써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좀 발생하죠. 지나갔기 때문에 T자가 옆에 모양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잘해서 지워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글씨 두께 자체는 어디는 두껍게 하고 어디는 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은 생기게 됩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휘리릭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지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꾸고 뒤에 흰색 종이를 깔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글씨가 써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여러 개 해서 만들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글씨를 만들겠습니다. 글씨 방향은 가로 세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글씨체는 가장 붓글씨와 비슷한 궁서체로 정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글 방향을 세로로 바꿨습니다. Save as G 텍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소스로 쓸 레이어만 가지고 가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G 텍스트 임포트. 포토샵 파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푸티지는 하나의 소스로 부르는 것, 컴포지션은 합성창으로 불러서 부르는 것. 일전에 캐릭터를 포토샵에서 그려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 할 때 썼던 방식입니다. 자, 그냥 푸티지로 하나의 소스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서 찍고 자, 굉장히 일이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림 그리듯이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검은색 솔리드를 만들어서 애프터 이펙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페인트 기능입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라고 있는데요. 포토샵의 페인트와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많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페인트 이펙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레이어를 두 번 클릭해서 레이어 창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컴포지션 창과 레이어 창은 엄연히 다릅니다. 컴포지션 창은 어떻게 합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고요. 레이어 창은 실제로 그 레이어 상태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인터는 레이어 창 안에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예를 들어 그려보겠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레이어의 이펙트를 눌러보면 페인트 이펙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에 이 값들이 보이죠. 페인트 이펙트는 특이하게도 이펙트 창에서는 조절할 게 별로 없고 주로 레이어 창에서 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이펙트는 이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 개념으로서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페인트 이펙트가 존재하는 이 시간대를 나타내 줍니다. 이게 끝나면은 페인트 이펙트는 사라집니다. 더 필요하면 이만큼 더 늘리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브러쉬를 여러 개의 브러쉬를 써서 마치 레이어처럼 배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또 페인트 브러쉬를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그리게 되면 브러쉬 2가 생성이 됩니다. 브러쉬 1과 브러쉬 2는 엄연히 다릅니다. 두 개의 다른 브러쉬가 되는 거죠. 언제나 브러쉬를 새로 추가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산을 그렸습니다. 브러쉬 1이 됐습니다. 최초 이 타임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타임라인을 뒤쪽에 하고 그리면 자동적으로 이 뒤에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페인트 이펙트를 쓸 때는 브러쉬를 맨 앞으로 두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페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기존 것은 지워지고 두 번째 그린 것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그릴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그리면 브러쉬 2가 들어갑니다. 손을 뗐다가 다시 그리게 되면 계속 새로운 브러쉬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1에서 브러쉬 세부 값을 보면 여기에도 스트로크 옵션이 있습니다. 중간에 스페이싱, 자, 이걸 가지고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드 값을 제로로 하고 넓히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까 스트로크로 그린 것과 같이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인트 이펙트는 스스로가 트랜스폼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자체에 있는 트랜스폼이 아니고 이펙트의 페인트 안에 브러쉬 안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앵커 포인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점으로 놓고 로테이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깥에 가서 실제 레이어 상태에서의 트랜스폼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하기 쉬운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위에 레이어 창이죠.
레이어 바깥쪽에 트랜스폼 기능을 쓸 때는 바로 컴포지션 창으로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알았으면 루마 매트, 알파 매트를 써 보겠습니다. 페인트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그 레이어 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뉴 솔리드로 해서 검정을 만들어 두면 안 되는 것이 레이어 창에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컴포지션 창에서만 뒤에 백그라운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창에서는 보이질 않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요 위에서 직접 페인트를 그려야 됩니다. 이 레이어 창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싱, 자, 이걸 가지고 굵기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5 정도면은 가능하겠군요. 자, 한 번에 떼지 않고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붓이라고 써졌고요. 자, 지금 제가 손을 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인트가 그려지겠죠. 자, 하나가 떼졌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한 번에 쭉 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글씨를 쓰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다 떼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스트로크마다 굵기를 다르게 해서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좀 작업의 시간상 한 번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글자가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붓글씨 이펙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도 보면 스타트점을 여기에 대고 그렸더니 이 뒤쪽부터 브러쉬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앞쪽에 다 필요하죠. 브러쉬를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브러쉬부터 브러쉬 스트로크 옵션을 가지고 핸드 값이 0에서 100만큼 증가를 하면 글씨가 써졌습니다. 이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죠. 요건 계속 존재를 해야 됩니다. 브러쉬는 뒤에 가면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글씨 스트로크를 조정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0을 엔드값 첨가해서 100.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러쉬 스트로크 옵션에 가서 엔드 요까지 가서 100. 그 다음 네 번째 브러쉬 스트로크 엔드 0 첨가해서 100. 자, 이렇게 작업하면 브러쉬가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든데 클릭한 다음에 U 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한 것만 보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글씨가 연속적으로 써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이 이펙트가 요 레이어에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요 위에 레이어에 있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레이어 창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컴포지션 창에서 봐야 되는데 이 컴포지션 창에서 이게 있는 이펙트가 위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를 컨트롤 C를 하고요. 맨 앞쪽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블랙 솔리드에 똑같이 오파시티를 올려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글씨가 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페인트는 자기 소임을 다 했으니까 델레트 지우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값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 것에 흰색은 있다 검은색 없다 생각하시고 이 검은색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흰색과 검은색의 색깔을 쓸 것입니다. 루마 매트입니다. 루마 매트. 자, 이렇게 하면 글씨가 써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도로도 쓸 수 있지만 좀 느낌상 약간 붓글씨는 좀 색깔이 번지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요 글씨를 번지게 하기 위해서 블러에 보면 가우시안 블러를 쓰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써서 약간 번지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좀 번진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지는 것 말고 실제로 또렷한 글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 두 개, 즉 글씨 레이어와 루마 레이어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컨트롤 D 그럼 복사가 됐습니다. 요 위에 것은 이펙트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밑에 번져 있는 글씨가 있고요. 또렷한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져 있는 글씨가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또렷한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렇게 시간차를 지금 약간 두게 됩니다. 이러면 번져 있는 게 먼저 써지면서 또렷한 글씨가 써지는 거죠. 지금 프레임 수로 봤을 때 2프레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써진 다음에 번짐은 사라져야 되겠죠. 뭐 실제로 그 붓글씨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효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요 페인트 기능에서 뒤에 스트로크를 다 따라가면서 지우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 솔리드의 밑에 게 번지는 거죠. 페인트에서 첫 번째 페인트 스트로크 옵션부터 보죠.
자,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갈 때 스타트 값을 같이 0에서 100까지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요와 같이 이렇게 선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루마 매트로 되어 있는 걸 잠시 눈을 켜서 보면 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진 게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공간이 이 간격이 작을수록 선이 더 작게 되겠죠. 다시 이펙트를 나타나게 해보면 물이 번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브러쉬도 약간 블러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자, 이와 같이 하면 이 이펙트 자체도 블러를 먹기 때문에 더 번진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번진 느낌 위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씨를 올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씨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 값도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많이 번져서 효과보다는 좀 보기 힘들어지니까 약간 붓글씨에 번지는 느낌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뒷부분도 다 이펙트를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C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만큼 넣어주고요. 브러쉬 3에서도 스트로크 옵션에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엔드 값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맞춰보면 약간씩 글씨가 써지면서 약간 번지는 느낌으로 글이 써지는 듯이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찾아보죠. 구글에서 한지 텍스처라고 했더니 이런 다양한 텍스처들이 나왔네요. 이게 해상도가 좀 큰 것 같으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불러보겠습니다. 한지 텍스처. 자, 이것을 뒤에다가 백그라운드로 놓겠습니다. 다음에 붓글씨는 원래 화선지에 쓰게 되면 약간 번지는 느낌이 있죠. 확대를 더 해보면요. 글씨가 약간 블러 느낌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블러를 주면서 약간 번진 느낌 그런 걸 쓸 수 있는 게 바로 러프 엣지라는 건데요. 러프 엣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 솔리드 검정을 만들고 마스크에 패더 F를 누르면 자, 요거를 이렇게 패더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보면 러프 엣지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이 패더가 먹은 부분이 자글자글하게 됩니다. 자,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 값을 바꾸면서 더 찌글찌글한 모양을 내가 더 원하는 느낌으로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을 바꾸고 샤프니스 더 또렷하게 할 것인지 더 흐릿하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조절해서 마치 번진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실제 글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이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게 되면 둘 다 이펙트를 먹지만 밑에 페이퍼까지 영향을 먹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개를 프리콤프로 묶겠습니다. 한 번에 이펙트가 먹게 되겠죠. 똑같이 이펙트에 러프 엣지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적절히 자기가 조절해서 이렇게 번진 것 같은 느낌을 적절한 값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먹물이 쫙 퍼지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구글 검색해서 잉크온 웻 텍스처라고 검색해 보시면 물 번지는 그런 텍스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비디오 하이브에서 팔고 있네요. 다행히 다운로드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디오 하이브라고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좋은 소스들을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어차피 연습용이기 때문에 유료로 사는 것이 아니고 프리뷰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프리뷰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올려놓고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디오 하이브라고 판매처에 로고가 찍혀 있죠. 적절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두 개념으로 합성하면 됩니다. 애드를 하게 되면 빛의 사문색 개념으로 합쳐지고요. 그래서 까만색이 없고 흰색이 있는 개념이 되죠. 그게 아니라 멀티플을 하게 되면 검은색이 존재하고 흰색이 빠지게 됩니다. 자, 보니까 이 부분이 적당하게 쓸 수 있겠네요.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케일을 좀 키워보죠.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 워터마크가 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지죠. 판매처에서는 이런 거가 없는 소스도 파는데 구한 소스가 이런 소스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마스크로 살짝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스크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마스크의 패드 값을 살짝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가리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하면 검은색이 너무 검은색이라서 좀 안 예쁘다 싶을 때 약간 색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컬러 콜렉션의 휴 세츄에이션 컬러라이즈 값으로 약간
돌려서 뒤에 종이와 비슷한 색으로 살짝 맞춰봤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번 글씨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아웃풋은 쉽게 됐는데 중간 과정이 복잡해서 약간 시간이 길게 됐네요. 요거는 처음 글씨 쓸 때 이 알파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